네, 안녕하세요. 강한내 교실의 담임 선생님 한의사 강민구입니다. 반갑습니다. 강한뇌. 네, 오늘 이야기해보려고 하는 주제는요, 바로 신체화 장애입니다. 우리가 신체화 장애, 신체화 증상, 신체 증상 장애 등 여러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께서는 이 질환명 들어보셨나요? 이 질환명이 생소하다 하실지라도 이렇게 표현하면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겁니다. 내가 분명히 어딘가 아프고 불편한데 병원에서 어떤 검사를 받거나 진료를 했을 때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 근데 계속 아프거나 혹은 불편하다. 이걸 우리가 신체화 장애라고 합니다. 이 신체화 장애에는요, 두통이나 전신의 근육통 혹은 가슴이 아픈 여러 종류의 통증이 될 수도 있고요. 목에 무언가 걸린 것 같은 이물감 혹은 가슴 답답함,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더부룩하거나 메스꺼움, 울렁거림과 같은 소화기 증상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 외에도 다른 여러 증상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손발끝이 뻣뻣하거나 찌릿찌릿하다든지 피부가 화끈거리거나 혹은 차갑거나 이런 여러 신체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특별한 구조적인 신체적인 원인이 없음에도 증상이 나타날 때 우리가 신체화 장애, 신체 증상 장애라고도 부릅니다. 예전에는 신체형 장애라고도 불렀었고요, 신체화 장애라고도 불렀는데, 가장 최신판의 DSM-5, DSM-5판에서는 신체 증상 장애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체 증상 장애의 진단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DSM-5에서의 신체 증상 장애의 진단 기준을 보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될 만한 신체 증상을 갖고 있을 때 진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DSM-4 이 전판에서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통증이나 소화기 증상, 신경계 증상 등과 같이 어떤 증상들을 연결시켜 놓았는데, DSM-5 최신판에서는 일단 신체 증상이 있으면 신체 증상 장애로 진단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신체화 장애가 있는 분들은 내가 어떤 증상이 계속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본인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결국 건강 염려증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병원 쇼핑이라고 하는, 병원을 여러 곳 옮겨 다니는 이런 현상도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 병원을 전전하더라도 환자는 본인의 신체 증상에 대한 뚜렷한 해답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체적인 원인이 특별히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는 꾀병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실제로 내가 아프니까 병원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아프지 않은데 꾀병을 하려고 병원을 가는 거라면 여러 병원을 전전할 일은 없겠죠. 오히려 이렇게 특별한 해답은 얻지 못하는데 내 증상은 점점 심해지고 계속 나타나고 이 부분에 대한 걱정과 불안은 점점 커지면 정신과적인 문제로 발전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불안이나 걱정을 완화하면서 이 신체적인 증상에 대한 치료 역시 필요할 수 있는 것이죠. 보통 이렇게 신체화 장애로 진단을 받게 되면 환자가 호소하는 특정 증상에 대한 대증 치료, 예를 들어서 내가 자꾸 목이 아프다 그러면 인후통에 대한 치료를 하고, 내가 어디 통증이 아프다 하면 진통제를 처방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처방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불안이나 강박, 우울과 같은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다면 정신과에 대한 진료 역시 같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한의학에서는 예전부터 이 증상 자체에 대한, 증상에 대한 탐구를 해왔던 학문이기 때문에 신체 증상 장애의 치료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가 느끼는 호악 조건인데요. 한의학적으로 이 호악 조건을 활용하면 치료에 대해서 한결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신체 증상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근데 이 환자가 추울 때 증상이 심해진다 라고 한다면 한의학적으로는 한수분체라고 하는 추위가 환자의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라고 해서 또 그 부분을 효율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접근법을 가져갈 수도 있고요. 환자가 식사 후에 증상이 심해진다 하면 소화기와 관련된 이른바 식상, 음식상이라고 하는 소화기와 관련된 증상이 있겠구나 라고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신체적인 원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계속되어 한의원 진료를 받으러 오신다면 한의사가 이러한 질문들을 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언제 심해지시는지, 계절, 날씨, 식후, 식전, 부위, 기분, 이런 것과 증상의 강도가 연관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한의학적인 문진법입니다. 자, 간단히 말해서 내가 분명히 어딘가 아프고 불편한데 원인은 못 찾겠고 증상은 계속되고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은 한의학적인 치료가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런 분들께 도움이 되는 지압법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피의 근육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압법입니다. 측두근이라고 하는 스트레스에 굉장히 예민한 근육이 있는데요. 바로 관자놀이에 있습니다. 요 귀의
살짝 위쪽, 즉 구렛나루 윗부분이죠. 눈썹에서 이렇게 넘어가면 있는 이 옆머리 부위를 눈을 감은 상태에서 천천히 지압을 해줍니다. 돌려주는 거죠. 이렇게 동그랗게 돌려주고요. 눈을 감은 상태에서 호흡을 천천히 하고 이 머리 옆부위를 돌려줍니다. 한 1분 정도 해주시면 되고요. 1분 정도 하셨다가 좀 쉬었다가 다시 1분 정도 지압을 해주십니다. 이러면 측두근의 긴장이 풀리면서 우리 몸도 톤이 같이 낮아집니다. 그러면 여러 증상들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긴장도가 낮아지면서 신체화 장애, 신체 증상 장애가 완화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눈을 감은 상태에서 눈꺼풀 위쪽을 또 원을 그리면서 가볍게 돌려주시면 이 역시 긴장도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또 이렇게 말이죠. 자, 차도 하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퍼민트 티 많이들 드시죠. 허브차 드실 때 민트티, 페퍼민트 티 이렇게 많이들 드실 텐데 박하차로 드셔도 문제 없고요. 박하를 활용한 약간 화한 느낌의 차를 드시면 마음도 안정되면서 머리도 맑아지고 그러면서 이런 각종 통증이나 불편함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특별한 이상은 없는데 어디가 아프거나 어디가 불편한 증상이 계속된다 하시는 분들, 오늘 알려드린 측두근 지압, 또 눈꺼풀 지압 혹은 박하차 활용하셔서 긴장도를 완화하고 증상을 개선해 보시고요. 그래도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한의원을 찾아 진료 받으셔도 도움받으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한내 교실의 한의사 강민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한 뇌